하루 만에 뒤바뀐 분위기, 다시 한번 가지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 관련된 우려는 일단 종식이 된 것일까?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서로 포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었던 아이언돔도 뚫렸었다라고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싸우고 싶지 않다, 전쟁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이란이 이스라엘의 갈등 완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핵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우리 전쟁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인접 국가들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부탁해가지고 야, 니네 트럼프한테 말 좀 해봐, 트럼프가 중재하면은 이스라엘도 공격을 멈출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때론 싸움도 필요하다라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네타냐후,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리는 것인지 계속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도 마지못해가지고 야, 니네가 계속 때리면은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항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면역이 된 것인지 반등하고 있는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시면은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게 될 텐데,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페드와치 기준으로 99%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비트가 반등한다? 자,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것인가, 아니면 선반영된 걸로 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07,893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으로 꼽혔었던 106,000달러를 뛰어넘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세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당연히 전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635달러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주앗! 다음으로는 트럼프의 아들내미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관심을 모아놓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을 한다. 트럼프 모바일을 8월달에 출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금색으로 돼가지고 하나에 500달러 정도. 안 사. 야, 무슨 얘네는 장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 되자마자 이것저것 상품을 내놓기에 바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서 23억 달러치 사모 발행을 신청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번에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따로 떨어진 ETF가 아니라 둘이서 하나 현물형 이중 ETF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비트와 이더리움에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ETF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트럼프 일가, 그리고 당연히 비트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다음으로는 우리 마형 마이클 세일러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거하게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11,100개를 샀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를 매수해버린 마형, 평단은 104,080달러로서 지금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클 세일러는 파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정책 자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근데 뭐 이거 누가 봐도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 할지는 너무나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사라고 하겠죠. 마이클 세일러는 파키스탄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고 비트코인 중심의 기업 모델이 국가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집 가지아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엘살바도르 IMF가 우리가 돈 대출해 줄 테니까 비트코인 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자나 잡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의 리믹스 포인트 13.3개의 비트를 추매했다. 이어서 나스닥 상장사 데이비스 커머디티는 비트코인 비축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3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었으며, 캐나다 상장사인 유니버설 디지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축 전력을 채택했다라고 공식적으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보유 중인 알트코인 지분을 점진적으로 처분하고 해당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재할당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다음으로 아담백이 밀어주고 있는 스웨덴의 헬스테크 기업 H100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하기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다.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비트코인 매집 경쟁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비트를 매집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보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맥스, 비트코인 대량 보유에 따른 주가 상승, 그러나 재무 건전성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 비트맥스가 비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그러지? 라고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251개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251개로 대한민국에서 짱 먹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스트레터지는 한 번 살 때 수천 개, 막 만 개 단위로 사는데 사실 251개만 있어도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비트를 매집하는데 뒤처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클 셀러가 위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맥스, 비트 매집과 함께 주가가 올랐으나 그 동시에 재무 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계속해서 올라준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영구 보유자들, 즉 한 번 사서 절대 팔지 않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상승장의 전조 신호다라고 크립토 퀀트에서 밝힌 데 이어가지고 비트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야, 시즌 종료 좀 그만 외쳐라. 지금 비트코인은 약세장 전환이 아니라 강세장 내에 조정 단계를 겪고 있는 것이다. 좀 쉬었다가 또 간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약세가 발생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다. 그러다 있는 조정 단계일 뿐 비트코인이 10만 2천에서 10만 3천 달러 구간을 지지할 수 있다라면 매도 압력 흡수 반등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약세장 아니야, 하락장 아니야, 강세장 쭉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저스티핏 분석가 비트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가 10만 6,500달러 선만 지켜줄 수 있다면 전고를 향한 도전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죠. 좀 더 수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위로 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인데 SEC가 다시 한번 저의 피를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스테이킹 허용 승인을 또 결정 연기. 뭐 하자는 거야? 폴 애트킨스 새로운 SEC 위원장 정신 안 차리나? 이거 왜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고래들이 2018년도 이후에 최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이더리움 고래들, 최근에 81만 8,000개를 매입을 했으며 이들은 현재 16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수세는 기관 수요 증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현재 움직임은 2017년도 이더리움이 10배 상승하기 전 그런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10배랍니다. 10배. 10배 가지야.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단기 목표를 4,000달러, 일각에서는 10,000달러 이상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10배라며 10,000달러 받고 25,000달러 가지야. 너무 희망회로다.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리플 XRP. 이번에 캐나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XRP 현물 ETF를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기준으로 6월 18일부터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편 XRP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비트와 마찬가지로 수렴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 상방 돌파하게 된다라면 굉장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가 존이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도 XRP가 차트상에서, 일봉 차트상에서 바닥을 3번 찍는 트리플 바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개떡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들이 조만간에 솔라나 ETF가 승인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내놓음과 동시에 ETF 승인 기대에 솔라나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렸다. 최근에 8% 상승을 하면서 상위권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큰 높은 거래량 및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관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밈스트래터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2440개의 솔라나를 매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해당 저항을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아니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위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XRP도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뭐 거의 잊혀진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폴카닷 혹은 포카닷 보시면은 그래도 포카닷 같은 경우도 주요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알트코인들이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세계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 저스틴 선은 트론 미국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그냥 IPO로는 모자라. 추가적인 관심 내놔. 에릭 도란프를 경영에 참여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관심과 가격 펌핑도 한번 노려봤었으나 가격 같은 경우는 쭉 쐈다가 지금 꼬리를 남기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듣지 않은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에릭 도란프 같은 경우는 트론 경영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어찌됐든지 간에 저스틴 선 이 굉장한 사기꾼인 것 같긴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SEC로부터 출석 명령 받았었는데 올해는 IPO를 해버립니다. 미국에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다음으로는 이런 알트코인들도 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 분위기 여전히 좋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고점을 뚫는 알트들도 있죠. 예를 들어 하이퍼리퀴드의 하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히려 전고를 더 뚫어주면서 상승하고 있고 실물자산 토큰 프로젝트인 시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한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코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쳤죠. 정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많이 힘들어졌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5대 거래소에서만 4조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네요. 국장이 뜬다라고 해가지고 국장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사람들도 꽤 되지 않을까. 딱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극적으로다가 불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줘요 제롬 파월 연준이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뒤집으면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기를 그래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반등 좀 가지야 광조뜻 한 번씩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울리지 않는 곳에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